장면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녹화를 4번째 하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새로 하는 거예요. 장면이 있죠? 실행화면에 위에 보면 장면 1이라고 되어 있고요.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장면 2가 생깁니다. 계속 누르면 번호가 붙어서 장면이 만들어지는데, 새로운 장면을 만들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브젝트가 아무것도 없어서 명령어를 가져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고창이 뜨죠.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를 추가해야 되는데요. 여기 장면 1에 있는 오브젝트를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고요. 장면 2에 와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장면 2에서도 코딩한 대로 이 명령어가 들어왔죠. 블록 처리가 그래요. 이 명령어를 실행하게 됩니다. 똑같은 명령어를 실행하는 거죠. 장면 1에서도 똑같은 명령어를 실행하고, 지금 이 두 장면은 서로 연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서로 연결 지으려면 이 시작 탭에 있는 장면과 관련된 블럭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장면 1에서 여기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장면 1 시작하기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얘를 장면 2 시작하기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명령어가 실행될 때, 위에 있는 명령어가 끝나고 이 명령어가 실행될 때 장면 2로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장면 2로 넘어왔는데 이 명령어가 실행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장면 2에 있는 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라는 명령어의 실행 조건이 장면 1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하기 버튼 클릭을 장면 2에 와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면 2에서 이 명령어를 장면 1에서 넘어온 다음에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가 아니고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라는 명령어로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장면 1에서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장면 2로 넘어왔죠. 그리고 엔트리봇 오브젝트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면을 연결할 때는 여기 시작 탭에 있는 하단의 장면과 관련된 블럭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 조금 더 프로그램의 구성을 갖춰 보려고 합니다. 장면을 활용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 화면, 그 다음에 게임 화면, 그 다음에 종료 화면, 뭐 이런 식의 구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작 화면에는 먼저 프로그램의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이은호의 지존 멋진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을 짓고요. 뭐 글씨체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게 하면 들어갑니다. 이것도 오브젝트예요. 글상자라는 건 내가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글을 오브젝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엔트리봇 오브젝트를 클릭하는 걸로는 사실 이제 사용자가 이 게임을 시작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삭제하고요. 실행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세로 그리기, 이동하기. 여기 그림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재생 버튼, 실행 버튼 이런 느낌으로 여기다가 쓰고, 이왕이면 글자도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스타트. 스타트하고 오른쪽 위에 저장하기 하면 이제 들어갔죠.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목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구나 하는 걸 인지할 수 있고, 해당하는 이 실행 버튼, 이름도 바꿔줄게요.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게임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장면 2 시작하기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게 이걸 클릭하는 것만으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장면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장면 2를 게임 화면이라고 가정하고, 이제 장면 2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예를 들면 두더지 게임을 하는데 시간 제한을 주고서 그 해당되는 시간이 초과했을 때 장면 3으로 넘어가서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결과 화면에서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사용자가 또 게임을 다시 해보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면 3에 장면을 새로 만들고 장면 3에 글상자로 다시 시작이라는 버튼을 하나 만들게요.
다시 시작이라고 쓰는 것만으로 버튼이 되는 건 아니고 이걸 클릭했을 때 처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화면으로 넘어갔죠? 그 다음에 스타트 누르면 장면 2 됐죠? 이제 여기서 장면 3으로 넘어가게 할 건데 이번에는 시간 제한을 두고 넘어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우고요. 계속 반복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시간 제한이라는 건 시간을 제한하잖아요. 그래서 시간 계산 탭에 가면 초시계랑 관련된 블럭이 있어요. 초시계 시작하기. 실행하면 초시계라는 값이 나오죠. 요거는 이렇게 0초부터 흘러가는 초시계를 작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면서 뭘 할 거냐면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일정한 시간을 넘어가는지를 확인할 건데 여기서 왼쪽으로 벌린 부등호 가지고 오시고 여기에서 4초 정도의 시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초시계 값을 계산 탭에 있어요. 초시계 값이라는 블럭을 계산 탭에서 가지고 와서 왼쪽에다가 넣어주시고 4보다 크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초시계 값이 4보다 크다는 건 4초를 초과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장면 3으로 넘어가게 해볼게요. 장면 1에서 실행 버튼 누르고 장면 2에서 초시계가 흘러갑니다. 이제 4초가 넘어가면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왔고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첫 번째 화면으로 넘어오는. 근데 지금 초시계 값이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장면이 지나가게 돼요. 그냥 두 번째 회차 때부터는 두 번째 장면에서 이제 초시계 값이 이미 4보다 크기 때문에 바로 장면 3을 시작하는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종류의 게임이든지 뭐 프로그램이든지 사용자한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 그러면 항상 처음 상태, 초기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초기화라는 걸 해줘야 돼요. 초시계 시작하기라는 걸 가지고 와서 위에다가 하나 넣어주시고 얘를 바꾸겠습니다. 초기화하기로 바꾸면 항상 이 장면에서 이 초기화하기가 시작되면서 0초로 리셋을 해줍니다. 해볼게요. 4초 넘어가면 장면 3 보이고요. 다시 시작 누르면 첫 번째 화면 스타트 누르면 0초부터 시작하죠. 초기화를 한 다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0초부터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초시계가 계속 흘러가는 것이 불편하다 하면 여기에다가 계산 탭에서 초시계 시작하기를 가지고 온 다음에 정지하기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초시계 값이 흘러가다가 4초가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딱 정지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 이제 장면 2에서 초기화하고 시작하기 명령어가 실행되면 다시 초시계가 흘러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장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거, 그다음에 글상자로 오브젝트 만드는 거, 그리고 내가 직접 실행 버튼 오브젝트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초시계 값을 활용하는 거 이런 거 해봤습니다. 끝!